정치톡 시작합니다. 지난 주말 마음이 좀 많이 불편들 하셨죠? 부동산 가격 폭등. 그런데도 정부 관계자들, 정치권 말이 제각각 달랐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 건지, 컨트롤 타워가 작동되고 있는 건지 의심스러워지는 주말이었습니다. 오늘 정치권에서는 부동산 가격 폭등을 놓고 청와대와 국무총리, 법무부 장관, 경기도지사 제각각 얘기를 내놓아서 아주 혼란이 극에 달했고요. 또 한동훈 검사장과 채널A 기자의 이른바 검언 유착, 이 사건에 대해서 어제 KBS 뉴스에서 보도를 했는데 가짜 뉴스였죠. 검찰과 언론의 유착인지 권력과 언론의 유착인지 지적이 나왔고요. 또 경찰청장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국회에서 지금 열리고 있습니다. 또 요즘 들어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에 대한 지지율이 폭락하고 있는 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습니다만 이 중에서도 오늘 저는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자에 대한 문제를 한번 짚어볼까 합니다. 이 박지원 전 장관을 문재인 대통령이 국정원장 후보로 지명한 것에 대해서 저는 정말 어처구니 없다. 문재인 정부의 수준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박지원 후보를 지명한 이후에 민주당, 잘 아는 민주당 의원들, 또 통합당 의원들, 그리고 언론의 반응을 유심히 듣고 한번 지켜봤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대체로 대통령이 대북 문제를 풀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카드 아니었느냐, 이런 반응이고요. 일부에서 민주당 일부에서 탕평 인사라고 하는데 민주당에서조차 탕평이라는 의미도 모르는 발언이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건 덮어두고요. 통합당에서는 또 한 번 무책임한 대북 평화 쇼를 하기 위해서 정치 공작의 냄새가 난다, 이런 반응들이었습니다. 어쨌든 저는 박지원을 우리 정치에서 일찌감치 퇴출시켜야 할 진짜 적폐 정치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정치꾼은 어떤 경우에도 국가나 사회보다는 자신의 이익을 우선한다는 의미입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배신과 아첨, 충성과 기회주의적인 처신을 서슴지 않는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럼 박지원에 대해서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하태경 의원이 제시한 의혹, 대표적인 의혹이죠. 박지원이 1965년부터 군부대와 함께 단국대학을 다녔고 또 졸업까지 했다라는 의혹인데요. 이 1960년대, 70년대에 군대를 다녀온 분들이면 나이 좀 드신 분들이죠. 분들은 모두가 아실 텐데요. 이 당시의 군대의 분위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낮에는 군대를 다니고 밤에는 학교를, 대학을 다니는 이 일이 가능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아닐 겁니다. 그것도 3학년 편입을 해서 1년 반 만에 대학 졸업장을 땄다고 하는데요. 군대와 대학 양쪽에서 특혜를 받은 겁니까? 아니면 어느 한쪽에서 부정을 저지른 것일까요? 여러분들도 대부분 저와 생각이 비슷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지원은 이에 대해서 부대장의 특별한 배려로 가능했다고 했습니다만 저는 대학 학위 쪽이 문제가 있었다라고 봅니다. 박지원은 이번 총선에서 떨어지자마자 단국대 석좌 교수로 취임을 했더군요. 불과 2, 3개월 만에 다시 또 이제 국정원장 후보자로 나선긴 했지만요. 박지원은 또 지난 10년 동안 자신을 매년 500만 원씩, 이 국회의원에 대한 개인의 후원금은 1년에 최고 수준이 500만 원이죠. 500만 원씩 후원을 해온 후원자들 아주 가까운 친지라고 해요. 5년 전에 5천만 원을 빌리면서 지금까지 이 5천만 원 원금도 갚지 않고 이자도 그동안 쌓인 한 푼도 갚지를 않았어요. 이거 어디서 자주 보던 사례 아닙니까? 정치인이 친지에게 차용증을 써주고 돈을 빌리는 건요. 그 돈을 빌려준 박지원의 친지는 언론 취재가 시작이 되자
친구들끼리의 일이니까 언론이 관심을 갖지 마라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데 돈을 받을 생각이 별로 없는 모양이에요. 박지원은 또 이와 관련해서 재산 신고 때마다 신고를 했는데 무슨 문제냐 그렇게 하면서도 다음 달 8월 달에 갚겠다고 했어요. 친지에게 돈을 빌리고 차용증을 써주고 그 돈을 안 갚는 것 문제가 될 때까지 이 전형적인 불법 정치 자금이라는 게 여의도에서는 정설로 통합니다. 정치꾼은 권력자에게는 비굴할 정도로 굽신거리는 게 특징입니다. 박지원은 전두환을 영웅이라고 치켜 세웠죠. 그러다가 훗날 DJ에게 충성을 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참여했다고 하는 얘기가 전해집니다. DJ가 용서를 해준 거죠. 그 결과 김대중 대통령 시절 대북 특사로 나섭니다. 무려 5천억 원이 넘는 돈을 북한에 퍼주고 기업들로부터 거둔 돈이죠. 당시에 평화쇼 또 DJ의 노벨상 수상을 대가로 받습니다. 물론 이 DJ의 평양 방문이 한반도 평화를 모색하는 계기가 된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돈은 북한 핵 개발에 쓰였을 것이라는 추정입니다. 박지원은 이 일로 나중에 뜻하지 않게 자신의 의도와는 전혀 달랐겠죠. 노무현 대통령 시절 1년 5개월 감옥에 가게 됩니다. 당시 중환자 표정으로 휠체어를 타고 다니던 박지원의 모습이 기억이 나실 겁니다. 박지원은 이후에도 김정일, 김정은 부자에게 아첨하면서 북한과의 이게 정상적인 관계는 아닙니다. 이해관계가 얽힌 서로가 그 인연을 자기의 정치 자산으로 적극 활용을 합니다. 또 지난 3년 동안은 문재인 정부에 대한 가전아첨, 조국 사태 때 기억하시죠? 조국 비호에 민주당보다 오히려 더 앞장을 서면서 자신의 재기, 이익을 도모할 기회를 노리다가 이번에 그 기회를 잡은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 같은 박지원의 행태를 잘 알면서도 박지원을 선택한 것은 핵을 가진 북한을 형식적이라고는 해도 대화 쪽으로 유도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장사꾼 같은 거래, 공작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그런 공작을 시도하고 있다. 이런 의혹, 그 판단을 하는 게 무리가 아니라고 보입니다. 지금은 장기적이고 책임 있는 북핵 문제 해결보다는 단기적으로라도 분위기 전환이 급하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궁극적으로 국내 정치용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대화의 고리는 물론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재개 이런 등이 소재가 되겠죠. 문재인 정부가 보여주는 특성상 여론이 어떻게 바뀌어도 어떤 논란에도 박지원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수를 앞세워서 청문회, 정상적인 청문회 방해에 나설 거고요. 각종 비호, 방해 아마 극심할 겁니다. 문제는 통합당입니다. 통합당은 청문회 결과에 연연할 필요가 없습니다. 국민 앞에 박지원이라고 하는 박지원의 정치 행태, 박지원의 정치적 미천 이걸 드러내면서 이걸 계기로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 실패의 민낯을 국민 앞에 낱낱이 드러내는 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오는 27일 열리는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는 국민들이 지금까지 통합당 보았던 모습이죠. 비대위원장, 원내대표만 거의 봐왔습니다. 이 비대위원장이나 원내대표가 아니라 이제 많이 바뀌었다고 얘기들은 오갑니다. 그 통합당의 개개인의 의원들을 직접 지켜보고 만나는 첫 시간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직 많은 국민들이 통합당에 대한 기대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 명심해야 할 겁니다. 정치톡 마치겠습니다.